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상태 표시줄 펑션 키를 이용한 상태 표시줄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드를 처음 까시게 되면 다소 사용 빈도수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 표시줄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좀 없애버리고 활용 빈도수가 좀 더 높은 버튼들을 활성화시켜 놓고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캐드 화면 오른쪽 하단이 되겠고요. 오른쪽 하단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많이 줄여 볼 겁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수나 혹은 우리가 펑션 키로 온오프라고 하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 기능들 위주로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들이라든지 활성화를 시켜서 쓰는 게 어떤 것들이 좋은지 제가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성화를 하시려면 오토캐드의 제일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이 세 개의 줄로 되어 있는 버튼입니다. 이게 가까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사용자화라고 뜰 텐데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위로 화면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뭐 켜고 쓰시는 게 일반적인 형태들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좀 상황에 따라서는 혹은 필요에 따라서만 켜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저는 체크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화면 정리라든지 객체 분리 위에서부터 이제 선 가중치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까지는 다 꺼버립니다. 다 꺼버리는데 그 중에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것들은 안내를 좀 드리고, 또 위에는 어떤 걸 킬 건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래픽 성능은 킬 거고요. 그 다음 위로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이제 작업 공간 전환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게 캐드의 어떤 특정 버전들이 있는데, 예전에 쓰던 캐드에서는 이제 버튼이라든지 이런 UI적인 측면이 차이가 좀 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캐드를 좀 시작을 하셨던 분들, 거기에서 입문해서 지금까지 써오시는 분들을 보면 클래식 버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예전 버전. 그런 게 이제 변환이 조금 좋고 사용하기가 그때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클래식 버전으로 좀 덮어 써가지고 여기에 어떤 환경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추가해서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나오는 캐드가 그 변환된 지가 이제 그렇게도 10년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화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에 익숙해지셨다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으로 적응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수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안내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국가기술 자격이라든지 과정평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험장에서 캐드를 깔게 되면 분명히 요즘 버전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 데서 일일이 클래식 버전을 깔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시험장에 가서 그걸 변환하겠다, 이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클래식 버전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이게 안내하는 동안은 클래식 버전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클래식 버전 어디서 구하셨다, 그걸 설치하신다 그러면 좀 다른 쪽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활용하지 않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축척이니 가시성이니 이런 부분들도 다 꺼버리겠습니다. 제가 끄는 것들은 다 펑션 키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한 요 선 가중치 아래쪽으로는 펑션 키 우리가 F1, 2, 3, 4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 안에 포함되지 않는 기능들이므로 여기는 웬만하면 다 끄고 그래픽 성능만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성능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그래픽 성능은 CAD가 점점점 버전업이 되면서 좀 쓸데없이 퀄리티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제 2D만을 쓰는 프로그램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CAD로 3D를 작업하시는 분도 좀 소수나마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픽을 요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 메모리를 잡아먹는다거나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좀 뛰어나게 올려놔야 된다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연출에 있어서 그래픽 카드를 조금 먹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꺼져 있게 되면 다소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직관적인 부분이, 얘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걸로 이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를 다시 켰고요. 화면 정리부터 그래픽 성능은 켜고 객체 분리는 끄고, 이제 나머지 필요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쭉 다 껐고요. 이제 상단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기준, 여기에 지금 체크되어 있는 기준들이 우리가 펑션 키로 온오프를 해서 쓰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걸 등각 투영 제도는 켜도 그만 안 켜도 그만이긴 한데, 제가 CAD에서 3D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끄는 쪽으로 하는데요. 근데 이걸 끄게 되면 다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거는 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는 필요시에만 켜주시는데, 제가 이거는 보통 가공하는 영역대에서, 그러니까 공작기계 가공이죠. 절대좌표가 좀 필요한 경우,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끄고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모형 공간도 활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끕니다. 끄시고, 그리드 영역부터 스냅 모드 이렇게 쭉 객체 스냅까지 필요 없는 구간 제가 제외하고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조건 추적 부분을 제외하고 그리드부터 2D 객체 스냅까지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각 투영 제도는 키겠다 말씀드렸고요. 객체 스냅, 구속 조건 추정은 안 하면서 모형 공간 끄고, 이렇게만 체크를 활성화 시켰고요.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픽 성능까지 쭉 완성을 했고, 요 기준으로 상태 표시줄을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 이걸 활성화해서 모든 그림 혹은 모든 치수, CAD를 사용하는 모든 영역 내에서 활용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태 표시줄과 더불어 펑션 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학습 자료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줄여 놨는데요. 이제 제일 왼쪽에서부터 기능들을 보시면 거의 단추의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고 있지 않으시면 기능명이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맨 왼쪽부터 그리드라는 기능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눈이 됩니다. 모눈. CAD 화면상에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모눈을 제가 지금 켜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모눈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나올 스냅이라는 기능과 더불어 이 모눈과 모눈, 선과 선이 만나는 그 교차점을 토대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제가 뒤에 나올 스냅은 절대 쓰지 마시라,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정확한 위치에 이 클릭을 못하게 만드는 기능이기 때문에 두 개는 꺼버립니다. 제가 안내함에 있어서도 그리드가 조금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은 꺼놓고 씁니다만, 이제 캐드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냅 무조건 끄는 거고요.
그리드가 어떤 필요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키고 쓰셔도 좋습니다만 이걸로 뭐 어떤 길이를 유추하겠다까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직교 그림 잘 봐주시고 이게 제일 많은 활용 빈도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선을 쓰거나 혹은 어떤 객체의 이동, 복사, 뭐 회전까지 어, 전부 다를 수직과 수평의 관계로 이동시키게끔 해주는 기능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정말 올곧은 선을 그린다 라고 했을 때는 직교를 꼭 켜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정확한 오른쪽 왼쪽 상하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야 되는 조건이라면 꼭 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각도의 조건으로 혹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좀 잘못 찍혀진다 해서 이제 삐꾸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클릭이 오토캐드가 나중에 점점점 중요해지거든요. 그 클릭을 도와주는 기능이 뒤에 나오게 될 오스냅인데 그 점을 정확하게 찍으셔야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게 올곧게 가야만 어떤 비스듬하게 찍히지 않는다고 하죠. 비스듬하게 찍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직교 기능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극좌표 기능인데요. 이제 얘는 직교와 더불어서 활용 빈도수는 좀 낮습니다. 잘못 찍을 가능성이 제가 높아서 학생들한테는 쓰지 맙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거든요. 이거를 너무 맹신하셔가지고는 좋을 게 없어서 아예 설명조차 드리지 않겠습니다. 얘가 켜져 있으면 얘를 활용 못하고요. 이 극좌표가 활성화가 되면 직교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직교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실수할 빈도수는 직교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직교의 기능만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스냅 참조점은 뒤에 설명드린 오스냅과 더불어 스냅 참조점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숫자의 값보다는 어떤 위치적인 기준을 토대로 조금 참조해서 그림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냅 참조점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컨트롤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 면에서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을 때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모든 기능들이 필요가 없을 때는 꺼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필요할 때는 또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하므로 여기에 딸려 있는 애들이 다 F 몇 번이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펑션 키 몇 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능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드입니다. 그리드는 간단하게 F7번으로 이제 단추를 온오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7번 눌러 보겠습니다. 모눈 잘 봐주시고 F7을 눌렀을 때 이렇게 모눈의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 키게 되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모눈. F7번을 껐다 켰다 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모눈이 꺼져 있죠. 모눈이 꺼져 있는 형태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 표시줄을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누르셔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F 몇 번이나 외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이걸로 눌러서 껐다가 켰다가를 하셔도 됩니다만 펑션 키에 손이 이제 키보드는 왼손에 항상 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펑션 키에 대해서 F3번부터 F1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1은 프로그램들을 다 보시면 대부분 다 도움 말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누르시지 않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F1을 자꾸 누르시게 되면 이게 도움말이 켜지거든요.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진행하던 중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F1은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F1 키를 뽑아버리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F1은 안 누르시는 걸로 아예 몰랐던 시절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F1은 뽑아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F2는 따로 어떤 기능이 있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F3은 뒤에 나오게 된 오스냅이 되는데요. 오스냅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F3번인데요. 이제 제가 동그라미 하나 그려져 있고 사각형과 함께 제가 요거 선을 이렇게 교차해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켜고 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어떤 하나의 동작을 통해서 선과 점이라고 해야겠네요. 점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어떤 종류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탁 건드려 보면 제가 선 명령어를 썼습니다. L 스페이스바. 그래서 이렇게 건드려 보면 끝점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끝점은 네모입니다. 네모. 그 다음에 선의 어떤 중간을 토대로 이렇게 가보다 보면 중간, 세모가 나오게 되고요. 세모는 중간점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선과 선의 교차점이 되는데요. 이게 선과 선의 중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를 다른 쪽으로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직교가 켜져 있었군요. 이렇게 해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똑같은 L 명령어 사용해서 갖다 대 보시면 이렇게 교차점이 하나 등장하게 되죠. X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교차점, 오스냅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는 끝점과 중간점, 교차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원을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원을 이렇게 선을 건드리고 들어가면 이게 중간에 중심에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중심 이렇게 또 갖다 대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나오고 중심점이 됩니다. 중심점 이렇게 해주시고 원에는 12시, 3시, 6시, 9시 기준으로 이렇게 또 마름모 모양의 4분점이 나오게 됩니다. 4분점. 4분점은 12시, 3시, 6시, 9시에 있는 점을 얘기하고요. 이 원의 점을 이용해서도 어떤 활용 빈도수가 있을 수 있죠. 뭔가 접하는 어떤 모양을 이렇게 서로 간에 붙일 때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그 곡선과 곡선 간에 접하는 부분은 또 접점이라는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 설명만 다 드리고 점을 어떤 걸 켜고 어떤 걸 끄는 게 좋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심점 그리고 4분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점을 켜는 부분, 끄고 켜고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스냅의 단축키 기준 OS가 되고요. OS, 오스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스냅 실행을 하게 되면 창이 뜨게 되고요. 캐드를 처음 깔았을 때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점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제가 여기 확대해 드릴 테니까 기준점은 요렇게 놓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전에 보셨던 끝점, 중간점, 중심점이 되고요. 그 다음 직교점과 그리고 밑에 있는 4분점과 교차점만을 체크를 토대로 활성화 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꺼놓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점이 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은 꼭 이렇게 쓰고 놓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쓰시다가 직교도 나는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직교도 끄고 쓰셔도 되는데 활용 면에서는 직교도 켜놓고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지금 6개죠. 점 6개만을 활성화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켜놓고 쓸 거냐 혹은 꺼놓고 나는 방해받지 않을 거냐를 선택하셔야 되는 게 기능의 온오프 기능 F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L 스페이스바 하고 건드리면 나오죠. 근데 제가 이걸 끄고 다시 F3번을 누른 다음에 L 스페이스바 하면 이 점이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점은 어떨 때는 도움을 많이 주지만 정말 피해야 할 때는 끄는 게 좋거든요. 이게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 짧은 사이에 끄고 키고 하시게 될 텐데 그때 F3번을 활용해서 온오프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F3번을 다시 눌렀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 온오프 이 점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객체 스냅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요. 객체의 원하는 위치를 이 오토캐드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으로 명기가 되는데요. 근데 점과 점 간의 연결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CAD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을 정확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스냅 활용은 CAD의 시작이니까 정확하게 찍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스냅, 이게 제가 다시 찍어 볼게요. 예를 들어 뭐 원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원도 만들고 이렇게 찍었어요. 복사까지 해서 기준을 잡고 움직입니다. 이럴 때 나는 사각형의 끝점에 이렇게 복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정확하게 십자선과 이 오스냅 점이 딱 중심의 중간을 이루도록 정확하게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간혹 쓰시다 보면 막 동떨어지게 이게 나왔다고 찍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우스를 조금 움직이고 찍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점에 가운데 마우스를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끝점과 끝점, 각종 점의 기준에서 이렇게 클릭을 명확하게 눌러 주셔야만 나중에 치수를 찍는 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겨요. CAD의 어떤 그림을 그린다, 혹은 여러분이 설계를 한다, 이런 모든 기준들에 있어서 이 클릭 하나만큼은 정확해야 되겠죠. CAD가 아무리 정확해도 누르는 사람이 부정확하면 CAD는 있으나 마나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마우스 컨트롤도 중요하지만 이 누르는 부분을 잘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교차점 혹은 뭐 복사를 토대로 가는, 난 여기 중심을 똑같이 맞출 테야 4분점에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야 해, 이렇게 점들이 나올 때 그 중심을 딱 중앙에 맞춰서 찍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정확해지고요. 그래야 좀 신뢰도 쌓이면서 일을 좀 시키거나 일을 좀 받으실 수 있겠죠. CAD를 쓰심에 있어서 마우스 클릭, 이 도와주는 오스냅 기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F3번이었습니다. F3번. 자, 그 다음에는 몇 번으로 가볼까요? 제가 중요한 부분 중에 안 쓰겠다 했던 부분이 아까 그리드와 더불어서 스냅이었습니다. 스냅인데요. 제가 요거 기능을 설명드리려면 그리드가 켜져 있는 게 좋거든요. 이 그리드 부분을 살짝 확대해서, 이게 영상에서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L 스페이스바를 하고 이미 위치에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볼 텐데요. 이게 돌렸을 때 상당히 부드럽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F9번을 이렇게 누르면 딱 마우스를 똑같이 제가 행위를 돌리는데요, 뭔가 끊기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그리드의 그 한 칸에 해당하는 사각형의 모서리에만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내가 원하는 특정 위치에 오스냅을 켜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놓고 쓰시면 부정확하게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CAD를 쓰시면서 이게 걸려 있구나, 아 이걸 꺼야 되겠구나를 인지하시려면 꼭 알아두셔야 할 기능이라는 거죠. CAD 초반부에 입문하면서 이런 스냅을 이용한 그리드를 기준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는 연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CAD 처음 할 때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하등 쓸모없는 기능이라서 절대 쓰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이 이제 어떨 때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끊기는 게 제일 문제지만 이걸 뒤로 많이 당겨 보겠습니다. 이게 뒤로 많이 당겨서 영역을 확장하면 보시면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스냅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를 인지가 안 되고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또 형체가 큰 거를
그림을 그리신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따닥따닥 끊겨 있는 게 인지가 되나 안 되나도 중요하지만 캐드를 시작하실 때 꼭 화면 상태 표시줄에서 얘가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점 9개짜리 이 지금 스냅이 활성화됐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 스냅 활성화 표시를 끄고 쓰시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스냅은 그렇게 안 쓰겠다 한 거 F9번입니다. F9번. F9번에 대한 거를 이제 일반적인 우리 데스크탑에 기계식 키보드가 됐던 일반적 키보드를 보면 펑션키 기준 F8번과 9번은 붙어 있지 않는데요. 근데 간혹 노트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F절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F8번을 자주 누르시게 될 텐데 잘못 눌러서 F9번을 누른 걸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F9를 이용해서 끌 줄도 알아야 되니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분간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꼭 켜놓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냅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끄고 사용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직교입니다. 직교 L 이용해서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선입니다. 클릭하고 움직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선이 좀 모든 각도를 다 돌아가게끔 흐물흐물하죠. 이때 제가 아무리 올곧게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특정한 각도를 가지게 되거든요. 아무리 이게 0도라고 표시가 돼도 분명히 미세한 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올곧으신 분들이라도 직교를 안 켜고 작업하시면 나중에는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F8을 이렇게 딱 누르면 올곧은 수평선, 올곧은 수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교 기능이고요. F8번으로 자주 껐다가 껐다가 헤드를 쓰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기능이고 잊으시면 안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직교는 선을 이렇게 올곧게도 만들어 줍니다만 이제 복사나 이동 그리고 뭐 어떤 회전의 측면에서는 딱 그만큼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다시 꺼볼게요. 선택하고 복사를 한다 하면 찍었을 때 이렇게 또 부드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F8을 딱 누르게 되면 바로 수평하게 올곧은 직선으로 보내는 거고요. 올곧은 수직선으로 여기서 제가 숫자를 친다 그러면 그 숫자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 F8번 기억을 꼭 잘 하셔야 되겠죠. 나는 붙여야 되는 데가 좀 대각선이고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F8을 이제 눌러서 끄는 거예요. 직교를 끄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직교를 끄는 겁니다. 근데 난 좀 정확하게 수평도 가야 되고 수직도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숫자를 치는 거예요. 50 이렇게 하면 딱 보내면 이렇게 50만큼 가는 거죠. 50만큼. 그래서 이게 복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수평이 필요하다. 수직을 요한다. 그러면 꼭 직교가 따라 붙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스듬하게 이렇게 찍히는 그런 실수를 안 하시려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기억이 되겠죠. 기능이 되겠죠. 꼭 알아두셔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직교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지금 제가 기능은 켜져 있는데요. 그 안 쓰겠다는 부분입니다. 극좌표 추적이라고 해서 이제 F10번이 되는데요. 제가 직교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라인으로 시작은 지금 직교가 켜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F10번을 딱 누르면 직교는 꺼지고 극좌표 이제 기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극좌표 기능 잘 보시면 0도에서 딱 가면 섭니다. 이때 0도는 쓰고요. 또 이렇게 가다가 이때는 흐물흐물하죠. 90도 가서 이렇게 서게 되고요. 180도에서 서고 270도 선에서 섭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나는 수직도 이렇게 맞출 수 있고 수평도 이렇게 맞추는 기능이 될 수 있어요가 되는데 잘 보시면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쓰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집중이 흐트러지는 순간
입구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찍히는 거죠.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시지 마시라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지시고 쓰임이 조금 나아지셨다. 내가 마우스 클릭이 이 정도가 되면 실수가 많이 줄었구나 라고 느껴지시는 그럴 때쯤이면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없애시려면 이 극좌표 기능보다는 직교를 온오프 하셔서 직교를 꼭 맹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다 보면 뭐 각을 가진 경우도 덜어 나오겠습니다만 이동이나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수평이나 수직에 관계된 부분들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직교를 활성화 많이 시켜주시고 활용으로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냅 참조점을 이제 바로 설명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설명드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사실 하나인데요. 펑션키 중에 제가 이제 어떤 객체가 하나 있어야만 이걸 쓸 수가 있거든요. 객체가 없는 맨땅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스냅이 없으니까요. 활용할 수 있는 오스냅이. 제가 이걸 이렇게 건드립니다. 건드리고 이렇게 내려갈 텐데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참조점과 참조선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스냅 참조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선의 녹색으로 나타나는 게 스냅 참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건드리고 다음 진행을 할 때에 난 이걸 올곧은 수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가 되거든요. 특정한 점과 점을 활용해서 일정한 거리를 정확하게 보내실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각형을 제가 10에 10으로 작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제가 라인으로 뭔가 이게 일정한 가운데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캐드 기능으로 활용했을 때 중간점을 가서 이게 길이를 알면 제가 5를 보내면 됐겠지만 길이를 모르는 상황이면 뭔가 기준을 토대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자르고 없애고 하면 이렇게 가운데로만 가고 남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숫자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 중간점 클릭했고요. 이때 정확하게 몰라요. 중심을. 이 사각형의 길이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 중심을 모릅니다. 그럼 여기 중간점에 이렇게 딱 건드려요. 상단이 됐든 하단이 됐든 중간점을 건드리고 누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점이 지금 보이죠? 참조선 녹색도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딱 멈추면 여기가 정확한 중심이 되는 거죠. 클릭을 딱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제가 수직으로 이렇게 내린다 그러면 중간점까지 이었을 때 이 사각형이 한 4분의 1 정도를 정확하게 찍은 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복사를 한다라고 하면 난 얘를 좀 수평하게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이때 보낼 때 나는 이걸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고 싶어. 물론 직교 좀 전에 알렸던 기능으로 쓰시면 좋긴 한데요. 난 좀 빠르게 작업을 해야 돼. 이 기능을 좀 10분 활용할 테야 하면 스냅 참조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평의 기준으로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냅 참조점이 하루아침에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연습을 토대로 조금 발전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 했다가도 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클릭을 딱 누르면 둘은 정확한 동일선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점이라기보다는 알아두셔야 되는 건 참조점 이렇게 발생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 갖다 대면 기능이 사라집니다. 두 번을 갖다 대면 사라져요. 이렇게 두 번을 갖다 대면 사라진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그럼 나머지 한 번 더 이렇게 갖다 대면 다시 나타나요.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짝수번에 대이면 그러니까 홀수번이 처음 된 거잖아요. 처음 됐을 땐 나오고 두 번째 됐을 때는 사라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홀수번에는 나타나고 짝수번에는 사라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나는 이거 너무 지저분해요. 안 쓰고 싶어요. 그러실 때는 F11번으로 꺼놓고 쓰시면 돼요. 네, 저는 켜져 있는 거 좀 추천하거든요. 이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활용 빈도수가 많다 이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활용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죠. 요거 스냅 참조점 F11번이었습니다. F11번 이렇게 해주시고,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적 입력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적 입력 F12번 마지막 펀션키죠. F12번이 되고요. 이 F12번 친구는 지금 여러분이 제 화면을 보셨을 때 L 딱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 글자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됩니다. 숫자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능이 뭐 다소 처음 입문하실 때는 이게 불편하다 편하다를 인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은 명령 입력창에 바로 쳐지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실 때 이걸로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컴퓨터에 대해서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걸 되게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쳐지는 것까지 불편하지 않은데,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치고 나서 클릭하고 이 움직이다 보면 이 발생되는 참조 선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많이 방해를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인지도 잘 안 되고 버튼이 어디 있는지, 마우스 커서의 중심은 어딘지 이런 부분들의 감각이 전혀 없으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적 입력은 처음 하실 때는 제가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 어렵게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있음으로 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친구라 가지고 선이라든가 이게 보이는 거 말고 숫자를 바로 직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어떤 발생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특히 명령어를 입력할 때가 너무 중요해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이게 편의상 마우스 커서를 크게 해서 좀 가리고 있습니다만, 마우스 커서를 보통적으로 쓰고 계시다면 이 칸들이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도움말처럼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요거를 쓰는 게 제약사항이 되는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기능이 많은 친구를 한번 꺼내 볼게요. 기능은 사각형 기능입니다. REC가 되고요.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놓을 텐데, 이제 이미 위치에서의 특정한 어떤 하나의 가로 세로 길이가 주어진 형태라면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물론 숫자를 바로 치게끔 나와 있습니다만, 해볼게요. 10 하고 탭을 눌러야 됩니다. 다음 칸 넘어가야 되니까 탭을 누르면 이렇게 다음 칸이 나오니까 10 하고 10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10에 10짜리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동적 입력에서는 이게 참 편하긴 한데요. 동적 입력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게 불편해져요. 사각형을 똑같이 한번 다시 만들겠습니다. REC. 제가 명령 입력창하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이거를 사각형을 바로 숫자를 치는 게 인지가 잘 안 되거나 탭이라는 이런 키보드의 키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명령 입력창 하단에 이렇게 치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세요라고 제가 보통 얘기 드리거든요. 단축키가 익숙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D하고 스페이스바 치세요도 얘기 드리지만 보통은 클릭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클릭을 이렇게 누르면 지금 있던 게 사라지고 이제 숫자를 칠게요. 똑같은 사이즈 10에 10입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여기에 딱 와버리면 이렇게 사각형이 원래 여기 그리려고 한 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명령 입력창하고 동적 입력 F12번을 같이 쓰시면 아주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저는 동적 입력을 입문하시는 분들은 끄고 쓰셨다가 나중에 F12번 한번 켜보시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하면서 이게 더 편하구나, 이게 더 좀 낫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면 그렇게 그대로 또 이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숙련이 좀 되신 분들에게만 권장하는
기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시작할 때부터 동적 입력으로 연습하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쭉 가시면 되는 거고, 좀 쓰시는데 나는 이거 화면이 너무 불편해요, 좀 쓰는 게 난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끄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알게 모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령대라고 얘기해 드리면 좀 또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컴퓨터에 좀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접근부터가 좀 달라요.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줄여드리는 것도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나쁘지 마시고 얘를 끄고 쓰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습하시면서 이제 난 이제 됐어, 이제 좀 할 줄 알아 그러시면 그때는 F12번을 눌러서 자유자재로 막 숫자 넣고 탭 눌러보시고 이렇게 써나가시는 게 좋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F12번 끄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끄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리드도 껐고요. 스냅은 당연히 꺼져 있고요. 직교는 필요에 따라 껐다 켰다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냅 참조점은 계속 켜놓고 쓸 예정입니다. 오스냅도 필요에 따라서는 무조건 켜져 있겠습니다만, 아유 나 이게 방해가 너무 되네 그러면 그럴 때 끄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키 내용이 다소 좀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태 표시줄이라 부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상태 표시줄을 온오프 하는 기능이 펑션 키에 있다. 캐드는 이 펑션 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부분 학습하시면서 꼭 내용 정리 잘 해주시고, 연습을 토대로 학습에 나가시고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쓰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뭔가 외운다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활용을 많이 하시면서 머릿속에 각인시키시는 거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